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우리 아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아빠들이 가정에서 모두가 다 인정을 받는 그런 아빠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아빠들이 많이 있으시죠. 오늘은 그런 아빠들을 위한 해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백신 접종은 코비드-19에 대한 최상의 방어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은 자신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역사회를 비롯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도 스스로 보호하도록 장려할 때입니다. 본인의 백신 접종 예약 가능 시기를 알아보세요. australia.gov.au를 방문하거나 1800-020-0801으로 전화하세요. 캔버라 호주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 아빠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하고 또 집안 청소도 하는 그런 성실하고 좋은 아빠입니다. 이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이 그런 아빠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아빠를 무시하고 공부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게임과 인터넷에 아주 많은 시간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을 답답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자 아들은 점점 더 삐뚤어지기 시작했고요. 사춘기가 되면서 그 아들은 급기야 아빠에게 나쁜 XX야 이런 말까지 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또 한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은 전문 직종에 다니면서 열심히 몇십 년간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제 직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어우 너무 좋은 호인이야 라고 하면서 칭찬도 많이 받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집에만 오면 아내는 그 남편을 못마땅해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밖에 나가서는 너무 호인인데 나한테는 너무 나쁜 남편이야. 그리고 나쁜 아빠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자, 이 두 남자들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가정에 갖다 주고요. 또 나름대로 가정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노력하는 그런 분들인데 왜 이렇게 식구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빠일까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가? 제가 앞뒤를 바꿨는데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관계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 지불, emotional payment라고 설명합니다. 관계가 잘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감정적 끌림이 필요한데요. 감정적 끌림이 강하면 협상도 잘 되고 약속도 더 확고해져서 일이 잘 풀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적 끌림이 확고해지기 위해서는 위협이 아닌 관계 안에서 감정적 지불을, 다른 말로 하면 감정적 노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앞에 나오는 두 사례에서 두 아빠들은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죠.
또 때로는 재정적으로도 식구들에게 노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돈을 막 풀어서 씁니다. 그에 비해서 이분들은 감정 노동은 하지 않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족 안에서 관계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에는요, 호감, 존중, 신뢰, 이해, 연대감, 경험을 공유하는 것, 또 때로는 공공의 적,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관계 요소들 모든 것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정적 요소입니다.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는 관계에 아까 말한 모든 부분들이 작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호감을 가지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고 표정이나 말이 달라지죠. 바로 여러분이 호감을 가지는 그 순간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감정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신뢰라는 것도요. 이런 호감이 있었을 때 어떤 신뢰를 주는 어떤 행동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신뢰가 점점 쌓여져 나가는 거죠. 또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건드려진 어떤 경험을 통한 이해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정말 끌리게 되죠. 이렇게 감정적 부분은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들이 가족 안에서 식구들과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터치하셔야 됩니다. 감정을 터치하려면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처럼 감정적 노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관계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감정적 지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적 지불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때 이성적인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거나 하거나 아니면 위협적인 말로 상대방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감정적 해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노동, 감정적 지불입니다. 한 여성분이 주를 옮기게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스테이트입니다. 여기 호주나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요, 한 주가 엄청나게 넓죠. 그래서 주를 옮겨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여성분이 주를 옮기면서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너무 싼 가격에 집을 팔았다고 남편에게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은 새로운 주를 옮기면서 집을 싸게 판 것만 후회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를 옮겨왔잖아. 당신은 왜 그렇게 감사할 줄을 몰라? 만족할 줄을 모르는 여자네. 벌써 이사는 다 했고 집도 다 팔렸는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 자꾸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일방적인 남편들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한 남편분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아내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내 아내가 일단은 먼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아내의 이야기를 먼저 잘 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더 급한 것 같아.
라고 인식하시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자 이상하게 아내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아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7시간이나 아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자 아내는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고 그때 남편은 아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보, 힘들지만 우리 새롭게 옮긴 곳에서 잘해보자. 여기서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새롭게 멋진 일들이 일어날 걸 한번 상상해봐. 즐겁지 않아? 어떨 것 같아? 이렇게 하자 그 아내는 남편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눈빛이 희망적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지불입니다. 실제로 제가 도와주던 어떤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늘 아내에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내의 말을 먼저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어주었더니 아내가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 자신에게 너무 잘해주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정적 지불을 했더니 좋은 반응이, 좋은 대가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춘기 아이가 아빠에게 화를 내면서 욕을 했다고 합시다. XX야.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은 꼭지가 돌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같으니 내가 오늘 맛을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그 아이가 왜 화가 났고 왜 욕을 하게 되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버릇없이 한 그 행동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그 아이가 한 그 욕, 그것이 진심일까요? 아니죠. 대부분 그렇게 한 아이는 그 순간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그냥 표출한 것이지, 또는 그 아이 안에 있는 괴로움을 욕으로 해소한 것이지, 그것이 정말 부모님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부모님이 아이에게 반응하기보다는 아유, 너 화가 많이 났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 어디서 그런 말버릇 배웠어? 그게 아니라 아유, 우리 아들 화가 많이 났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유, 우리 아들 화가 많이 났네.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감정적 지불을 하는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반응을 하신다면 문제의 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이런 감정적 반응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예전에도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쌓이고 나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선입견,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해서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적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죠. 그렇지만 감정적 지불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극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되고요. 또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정적 지불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존중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 지불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식구들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적 지불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상대방들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들 회사에 나가면 상사들이 막 야단쳐도 대들지 않고 참아내시죠? 이미 사회에서 감정적 지불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육체적 노동 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또 아버님들 기분 좋으시면 재정적 노동도 하시죠. 돈도 막 이렇게 지불하시죠. 기분 좋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아빠의 자리를 인정받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려면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처럼 감정적 노동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녀가, 배우자가 어떤 감정적으로 불안한 부분을 보일 때 왜 그런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해서 그런지,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감정적 노동을 할 때, 감정적 지불을 할 때 가족들은 내가 아빠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는구나.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빠는 나를 이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빠를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자는 불안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쁨과 안정감을 주는 아빠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아빠에게 더 많이 끌리게 되는 겁니다. 남편을 더 많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핫도그 딱 쏘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죠. 가족들에게는 바로 감정적 지불을 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아빠를 사랑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아빠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힘들어도 열심히 육체적으로 노동하셔도 집에 오면 인정받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고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 지불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빠들, 감정을 많이 차단하고 살아왔던 분들은 감정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우셨다면 꼭 감정적 지불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줄 것입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시고 싶으시죠? 아빠 만세! 이런 얘기 들으시고 싶으시죠? 바로 감정적 지불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응원을, 그런 힘을, 인생을 살아가는 든든한 지지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